네, 즐거운 날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정말 다들 조마조마했는데, 오늘 그러니까요. 막 울음바다가 됐어요. 맞아요. 네. 저도 그 무죄라는 판결 딱 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전화 와가지고 울고 막 다들 날린 거예요. 네. 다들 또 걱정이 많으셨잖아요 이번에. 네. 전 너무 빨리 떠가지고 이게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렸어요. 네. 아 근데 연합뉴스를 계속 봤는데 네. YTN 봤는데 자막에 속보 이렇게 맞아요. 자막 하나씩 바뀌잖아요. 네, 네. 근데 코멘트하는 사람들은 네. 안 좋은 버전을 계속 그 변호사들 옆에서 코멘트하고 있는데 자막은 긍정적으로 계속 바뀌는 거야. 네. 느낌이 우리는 오잖아. 네, 네. 저것들 조용히 좀 하라고 자막 좀 집중하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 해설자를 읽어보니까 네. 야, 이 판사의 논리 정연함에 그렇죠. 탐복을 네, 했는데 네, 네. 좀 해설 좀 해주십시오. 네. 어떤 아니,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기쁘면서도 아니 이 당연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마음 졸여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우리의 민주주의를 소수의 판검사가 독점한 것 같아서 이 판결이 기쁘면서도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어쨌든 선거법 1심이 충격이 가시지 맞아요. 않은 상태에서 맞아요. 이번을 네. 맞이하니까 더 극적이었고요. 네. 진짜 이제 정말 촛불이 횃불로 아, 타오를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진짜 토요일 날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네, 네. 저는 한 2배 이상 이제 모일 것 같아요. 주말마다. 네. 네. 분노의 촛불과 네. 그 다음에 또 희망의 촛불. 네. 그렇죠. 이게 같이 합쳐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 그 민중들이 왕정을 뒤엎을 때 처음에는 분노합니다. 네. 그러다가 싸우다 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네. 신나거든. 네. 그치. 그래서 프리덤을 외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치. 지금 아.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좋습니다. 프리덤, 프리덤. 네. 네, 좋아요. 야, 오늘 여러분들 느낀 소회, 심정 뭐 이런 것을 댓글로 많이 표출해 주시고요. 네. 네, 즐겁게 오늘 한번 달려보시죠. 2부에는 박주민 의원도 출연하십니다. 네, 우리가 또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있잖아요. 박주민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나오셔서 12월이 되면 이제 굉장히 풍성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발. 네, 두발. 네, 그걸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그것도 네. 재밌겠네요. 예. 네, 그럼 오늘 그 판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김진성 씨는 위증죄로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죄가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위증교사가 되려면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위증을 해야 되고 교사가 있어야 되고 위증과 교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김진성 씨는 위증을 했죠.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교사가 없었고 인과관계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교사가 없었다는 거는 통상적으로 증인한테 증언을 요구하는 방식을 벗어나지 않았다. 네. 즉 방어권을 벗어나지 않았다. 음흠. 보통 증언을 요구할 때 당신 이 부분 아세요? 그러면 요런 내용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혹시 기억 안 나면 요거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보고 설명 좀 해주세요. 요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걸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교사가 거 관련해서 강요하지도 않았고 네. 그런 내용 다 들어있죠. 맞습니다. 모른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랬고 또 이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거는 그냥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해달라고 했을 뿐이지 이 사람이 위증까지 할 거라고는 뭐 예상도 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과관계도 없었고 교사도 없었다. 그래서 무죄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요걸 보면서 네. 김진성 씨가 자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허위 자백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에서는 위증이 인정이 돼야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사람에게 계속 이제 위증을 하라고 위증죄를 인정하라고 허위 자백을 요구를 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위증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위증을 했다고 말을 바꿨거든요. 그렇죠. 왜 말을 바꿨냐면 이분이 사건이 한 3개가 걸려 있어요. 별건이. 맞습니다. 별건으로 3개가 걸려 있다 보니까 검찰이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뭐 구형이라든지 기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이제 이익을 받기 위해서 허위 자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굉장히 큰 의심을 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김진성 씨는 진짜 멘붕에 빠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2심에 가서 이분이 또 진술이 바뀔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제 나 실제 안 했는데 네. 검찰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위증죄 유죄가 나와버리고 정작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나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멘붕이 와서 2심에서는 나 사실은 위증한 거 아니었고 검찰이 나에게 회유 협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2심에 예. 가서 예. 김진성 씨가 그렇게 발언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심에서도 이게 뭐 공소기각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런 게? 그럴 수도 있지만 위증을 안 했다고 하면 네. 이재명의 위증 교사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위증을 그렇죠.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먼저 네. 판결이 네, 낮으면. 네. 그래서 저는 이 사건 볼 때마다 2018년도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경선 토론회 때 네, 했던 네. 말이지 않습니까? 그때 누명을 썼다라는 말인데 네. 그걸 가지고 기소해서 재판한 것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억울하다, 너 네네. 누명 썼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때부터 저는 사실은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거 기소권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억울하다, 나 누명 썼다라는 얘기 자체로도 너 누명 안 썼잖아라고 하면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거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지금 이제 그 위증을 교사한 거 아니냐라고 네,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의 가장 처음 재판은 2002년도에 검사 사칭이었잖아요. 그랬어요. 네. 22년 전 사건을 지금까지 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말이 어떤 안 느낌이냐면 이제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맞아요. 그 책도 생각나고. 꼬꼬무. 네, 네, 꼬꼬무도 꼬꼬무. 생각나고 이 사채업자 검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돈을 다 갚았어. 네, 이자를 네. 갚으라는 거야. 맞아요. 이자를 갚았어. 네. 이자가 또 남았대. 맞아요, 맞아요. 이런 느낌이 네. 들었어요, 진짜. 원금은 이미 갚은 지 한참 그렇죠. 됐는데 네. 이자가 더 커진 네. 거죠. 2002년도에 태어난 어린이가 지금 네. 유권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네. 오늘 22년 이제 전. 판결을 받고 이재명 대표 나오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죽인 정치 하지 말고 살리는 네. 정치 하자. 그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했는데요. 그 발언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네, 참 말씀 하나하나가 네. 정말 본인이 정말 억울함을 느끼지만 오히려 본인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네.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늘. 네. 저 단어를 어떻게 찾아냈을까 창의해서 갑자기. 그렇지. 네. 참 대단하고 오늘 이제 그 무죄 판결 받다 보니까 판사 이야기도 좀 화제가 됐죠. 김동연 부장판사인데 네. 이제 그 저 보수 쪽에서 이직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격도 막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평판이 너무 좋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 법조계에서는 이분이 출신은 전남 출신인데 네. 네. 소신 판사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소신 판결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과묵하대요. 네. 정치적 발언을 거의 하지 않고 네. 괜히 입이 무겁고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판단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다. 그래서 법원대 평판이 너무 좋아. 네. 그러니까 시비를 걸다가도 좀 알아보면 이분을 공격하기 좀 만만치 않다. 이런 네.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저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법개혁의 방향이 광범위한 배심 문제와 국민 참여 재판 그리고 AI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 선진화된 기법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 판사 운에 좌우돼 버린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네. 이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도 뭐 미국의 상원처럼 선출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결정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임명직 공무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사법개혁도 꾸준히 끌고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어떤 판사한테 걸리느냐에 따라서 운 좋으면 그렇죠. 이렇게 네.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운 나쁘면 정말 잘못된 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음. 이제 잘못된 거죠. 네. 네. 이분이 이제 또 대장동하고 성남 FC 사건도 그 재판을 담당하고 계세요. 근데 네. 이제 그 사건의 경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증인들을 너무 많이 네, 네, 검사들이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해서 1, 2년 걸려야 뭐 앞으로 네. 1심 재판 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검사가 그렇게 증인을 많이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재판을 빨리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자신 없는 거죠. 자신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앞으로 그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 워낙 재판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걱정은 많이 합니다만 실제로 법리적으로만 해석하면 다 무죄예요. 그렇죠. 완벽한 네. 무죄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선거법도 2심에서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고 또 그 탐사그룹 워치독에서 네. 또 새로운 것도 발견해냈는데 그거는 2부 때 네. 2부에서 좀 박주민 의원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요 말씀 네. 꼭 드리고 네. 싶어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를 저는 뭐 다 따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죽이는 정치 하지 말고 모두가 살리는 정치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 살리는 대권 주자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살리는 정치 우리 국민을 살리는 정치 그러나 누군가는 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하시죠. 역시 멋있습니다. 예. 자, 이석현 그전 네.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이 네. 됐고 이 양반 좀 유명하잖아요. 네. 이 양반이 한마디 했던데. 이재명 대표 판결에 부관 참시다, 균형을 잃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복한 장수는 2번 죽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졌고 항복했는데 또다시 끌어내서 피선거권 박탈을 하는 형을 선고한 것은 2번 죽이는 것이다. 부관 참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도 했어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 네. 개입했다면 탄핵 사유다. 그렇죠. 네. 네, 네, 이렇게 네. 명확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당선인은 헌법이 정한 공직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일반 공직자보다 훨씬 더 높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네. 상당히 이석현 씨가 약간 중도 보수 쪽이잖아요. 전 네. 법제처장이잖아요. 네. 네, 네. 옛날에 이제 경실련 하다가 네.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보수 쪽으로 가끔은 이제 쓴소리 합니다. 예. 이분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법제처장을 했고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 민주화 운동을 좀 하셨던 분이에요. 네. 민주화 운동을 하셨는데 왜 그럼 이분은 보수가 됐느냐? 이분 YS 계기도 했고 네. 예.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당시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운동권들의 이 사회주의 경향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또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난 자유주의자다. 난 자유주의 보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대 보수로 가신 분이에요. 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면요. 제가 다음 주부터 이분 모시고 빨간 옷 입고 빨간 옷 입고 보수 입장에서 윤석열 탄핵하자 운동. 그걸 할 생각이에요. 좋다. 예. 예. 우리끼리 탄핵이 안 되거든. 맞아요, 맞아요. 보수도 동의해줘야지 탄핵이 되거든. 그쵸, 그쵸. 몇 분이 움직입니까 같이? 저기 임세현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는 원래부터 빨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된 분석과 향후 민주당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조금 이따 더 들어가 보기로 하고요. 명태균 얘기도 조금 해볼까요? 새로 나온 얘기들이 좀 있죠, 몇 네. 가지. 네. 일단 아까 명태균 씨가 이제 그 명 씨가 이제 홍준표 측근에게 1억을 빌렸는데 근데 그 중에서 5천만 원은 컨설팅 해준 걸로 퉁쳤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네. 얘기 있었죠. 결국은 홍준표 씨도 홍준표 지사도 명 씨의 컨설팅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명태균도 양다리 거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주로는 윤석열 쪽으로 가 있었지만 일부는 홍준표 쪽으로 만지작거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 지사가 별 말을 못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명태균 씨 카톡을 복구했더니 이준석, 김종인, 지상욱 등과 대화가 상당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나왔었고 네. 방금 전 뜬 거 중에 하나는 오늘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에서 명태균 용역비로 3천만 원 지급했다는 게 뉴스타파의 네, 보도로 네. 밝혀졌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율 조사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총리와 장관 인식 조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받았고 그 뒤에 또 뭐 하나 조사를 합니다. 네. 이런 조사를 해서 총
3,015만 원 네. 정도를 수주했다는 거. 내용을 보면 400명씩 뭐 서울은 10,000명, 부산은 400명씩에서 6,400명에서 대규모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비용으로 보면 비싼 돈은 아니었는데 네. 실제 조사했을까? 이것도 좀 의문시가 되고 네. 또 오세훈 쪽에 여론조사 많이 해주고 그 네네. 결과가 오세훈 캠프에만 과연 갔을까? 이게 그 당 쪽에 여의도 네네네. 연구원 쪽으로는 가지 않았을까? 이런 좀 의혹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상욱 의원과도 카톡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았고 네.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이제 김종인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을 때잖아요. 비대위원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김종인, 명태균과는 끈끈한 게 있었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오세훈 띄우기 조사를 했는데 이게 여의도 연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나. 그래서 이 뉴스타파 쪽에서도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용역으로 가장해서 지급한 거 아니냐라는 새로운 의혹을 네, 네. 이 내용을 밝히면서 제기한 상태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 전 연구원장이 전화를 잘 안 받는다고 그래요. 아까 네. 봉지욱 기자를 뉴스공장에서 잠깐 뵀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뉴스타파가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음.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의 대가성 여부 네. 여기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결국은 통상적이지 않은 여론조사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창원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회사에 대한민국의 거대 정당이 용역을 줄 일이 솔직히 말하면 있을까?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줬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네.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내용도 방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그 제목 자체가 너무 뜬금이 없잖아요. 네네.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문정권의 장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왜 국힘에서 그걸 조사를 하냐고요. 수상하네. 네네. 그렇게 해놓고 아마 다른 거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그 얘기도 있었고 김소연 변호사가 그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네. 방금 이것도 뜬 얘기인데 방금 뜨지는 않았냐. 오전에 떴는데 명태균 휴대폰으로 용산과 거래해달라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네. 얘기도 그게 있죠. 내용이 뭐냐면 네. 명태균 씨가 자기가 이제 소위 황금폰이라는 걸 갖고 있다. 이 안에 네.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으니까 요걸로 용산이랑 거래를 해달라. 내가 원하는 거는 나 구속 안 되게 하고 구속 풀려나게 하고 그리고 나 먹고 살 만큼만 해주면 나 조용히 살겠다. 그러니까 이 황금폰이랑 거래하자라고 김소연 전 이제 자기 변호인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김소연 변호사가 그러면 휴대폰 갖고 와봐라.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저걸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내용인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김소연 변호사가 저런 얘기를 왜 할까? 저거는 의뢰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저런 얘기를 하면 저거는 그 비밀 누설죄에 걸리거든요. 아, 이게 법적으로 네, 네, 걸리는군요. 네. 변호사법 위반이기도 하고 형법상 비밀 네. 누설죄 위반이 됩니다. 이분이 좀 튀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지는 저는 걸. 네, 저분이 왜 그 명태균 씨 변호를 했는지부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유명해지고 싶었어. 그렇지. 그런 네. 이유밖에 그런 것 없지 같아요, 뭐. 않을까. 관종? 네, 본인 몸값만 올리고 이준석 막 좀 때리다가 지금 바로 네네. 사임을 했잖아요. 아마 저분은 저러다가 또 다른 당 생기면 또 거기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황금폰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네. 네. 그런 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명태균 카톡은 복구했다고 하죠. 이준석, 김종인, 지상욱 등과 대화가 네. 상당량에 있다. 이런 네. 내용이 이미 밝혀졌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내용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광혜경 씨에 따르면 명 씨는 유권자 성향 분석이 되어 있는 그 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네. 이 성향 분석표가 가장 큰 무기였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더라고요. 원자료는 네. 그 원래 여론조사 하면 자동적으로 원자료가 생성이 돼요. 네. 네. 그 엑셀 파일로 이게 보관을 하게 돼 있거든. 네. 보관하는데 법적으로는 뭐냐면 그럼 응답자가 누구를 선호하는지 응답 결과가 있잖아요. 네. 네. 핸드폰 번호가 다 있으니까 네. 안심번호가 된다 그렇죠. 하더라도 응답자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외부에 유출하면 안 돼요. 여론조사 기관에 아.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른 데서도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 응한 그 인적 사항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했고 이건 네네. 일체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막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거 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썼고 후보 측에서도 여론조사 돌리고 예를 들어 옛날에 이제 집 전화로 많이 했잖아요. 네네. 핸드폰 번호 하기 전에는 그럼 집 전화를 돌리거나 아니면 후보 캠프 측에서 가지고 있는 명단들이 있어요. 자기가 막 긁어모은 명단. 맞아요. 네. 그럼 전화해서 여론조사에서 반응을 봐서 동그라미, 세모, X 네네네. 이렇게 지지 성향에 따라서 체크해 줘서 달라는 거예요. 네. 옛날엔 그런 걸 가지고
막 흥정을 했어. 네. 근데 이게 법이 정비가 되면서 이걸 못하게 막아놨다고. 아. 그러니까 못해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 사실은 그러니까 명태균이 달라니까 준 거지만 네네. 명태균한테 주면 안 되고 명태균이 특히 외부에 한 유출하면 안 사람이니까 명태균은 외부 사람이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 그렇죠, 그렇죠. 실질적인 지배주니까 명태균이 클라이언트 의뢰한 후보 측한테 이걸 주는 행위 자체가 범법 행위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지금 보면. 네. 그거 가지고 장사도 했고 또 뭐 예를 들면 기교를 부린 게 미리 비공표 조사해서 거기서 나온 DB 가지고 그 실제 조사할 때 네. 경선 치룰 때 그런 사람들한테 실제 여론조사 하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거짓 응답을 유도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 경선 조사는 응하지 않고 네. 미리 응할 수 있게 상대를 지지하는 사람 네, 상대 네, 후보 쪽 이런 흔히 말하는 기교를 네. 부렸는데 그런 거 다 일체가 다 불법이죠. 그 명태균 씨 이야기 나오고 아니 민주당은 왜 그런 거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네. 저희도 20년 전에 그 횡행했습니다. 20년 전에. 횡행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2010년인가 민주당의 광주시장 경선 때 네. 이런 일이 벌어져가 제가 그때 조사하러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당에서 조사하라고 해가지고 내려간 적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런 것들이 당내 경선에서도 불법 요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도록 안심번호를 일찍 등록하면서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린 네. 거예요. 만들었고요. 지금도 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민주당은 후보 측한테 당원 명부 안 줘요. 당원 명부 안 줍니다. 아, 그렇죠. 안심번호로 네, 네. 해도 안 줘요. 맞아요. 네. 그 국민의힘이 지금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심번호로 며칠간 주면 네. 그때 여론조사나 사전 홍보 뭐 할 수 있는 전화 걸기 뭐 이런 게 다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민주당은 안 주는데 네. 대신 민주당의 정치 신인들이 곤혹을 치른 이유는 명단이 당원이 없어서. 명단이 없으니까 누가 당원인지 힘든 몰라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혁신안 중에 일부를 받아들인 게 뭐냐면 문구하고 영상이나 뭐 아무튼 홍보하고 싶은 거를 3회 뭐 5회 네. 5회 대신 보내주겠다. 보내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당원 DB는 주지는 않지만 네. 후보 측에서 홍보 문구를 주거나 영상을 주면 그거를 당이 5번에 대해서 발송해 주는 문자로 이런 서비스를 정치 신인들이 너무 불리하니까 네, 당원 네. 명부가 없으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보완을 한 건데 국민의힘 측은 전부 다 대선 경선이든 총선 경선이든 당원 DB를 지금 안심번호로 해서 주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비리 그렇죠. 불법이 들어갈 소지가 훨씬 커진 거죠.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 그런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지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네네. 그런데요. 그런 행위가 경선에서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나 본선에서는 별 역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한 거다. 그리고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안 한 거다. 네, 이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국힘이 여전히 후진적이다. 그렇죠. 불법적이고 네. 후진적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봉지욱 기자한테 그 얘기도 했어요. 아까 그 만난 김에 혹시 이게 이준석 대표 들어온 다음에 대선 경선 같은 게 특히 전체 58만 명인가 56만 명인가 DB가 다 한 거잖아요. 각 후보 측에 과거 대선 경선에서 그런 적 있냐. DB를 다 준 적 있냐. 그것도 20몇시간 사용을 했잖아요. 대선 경선 때는. 그러니까 더 비리가 끼어들 여지가 컸거든요. 이준석이 뭘 노리고 저렇게 했을까. 과거부터 그랬다면 할 말 없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경선부터 만약에 그게 됐다면 그것 또한 좀 이 취재를 해볼 필요가 네. 있다. 그 얘기는 좀 드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오세훈의 최측근 지인 사업가가 강혜경 씨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강혜경 씨가 얘기를 했죠. 네.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원래 이제 이분하고도 강혜경 씨는 잘 아는 사이였고 옛날에 이뤄진 일이 아니라 최근에 지금 저 여러 일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해서 원래 이분하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뭐 예를 들면 국감 때 오세훈 뭐 발언하고 막 이런 거 네네.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런 내용은 전혀 무관하다. 네. 강혜경 씨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세훈 측의 꼬리 자르기 굉장히 화난다. 화난다. 맞아요. 네. 그런 얘기도 하셨죠. 예. 네. 엄청나게 친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다 모른 척 하고 있다. 굉장히 화난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국힘의 조은희 서초갑이죠. 네. 서초갑 조은희 의원의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무죄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송공보수 의혹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최은순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1심에서 3년형을 받았어요. 네. 근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조은희 의원의 남편 법무법인에서 변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죄를 받았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가로 조은희 국힘 의원한테
요 공천을 준 거 아니냐 요런 이제 의혹이 또 아까 나오고 말씀하신 있습니다. 걸 조금 바로잡아 정확히 설명하면 오세훈 최측근이 강혜경 계좌로 1억 원 입금했다. 이건 이제 네네네. 그 우리 저 변호사 네. 노영희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아직 그 들어간 3,300만 건 원인가? 3,300이 그거는 정확히 확인됐고 나머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은 안 네네. 됐어요. 네. 추후에 좀 밝혀져야 할 내용이고 네. 노영희 변호사가 좀 밝혀야겠죠. 그리고 처음에 그분 이름 듣고 뭐야 동명이네 이래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오세훈 지인 그 돈을 쐈다는 네네. 그 양반이 강혜경 씨가 1,000만 원 빌려달라 네네. 이거를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이제 봤더니 강혜경 씨는 이걸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이거하고 오세훈 측이 관여 여론조사 관련됐던 거하고 무관하게 전혀 개인적으로 무관하다. 네. 본인이 그분하고도 오래된 관계였기 때문에 과거에 뭐 사업 관련해서 네. 또 이야기를 했었고 뭐 이런 분이기 때문에 1,000만 원 빌려달라 얘기한 것이지 네. 이거와 무관하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서초갑 국힘 경선에도 개입된 의혹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의심스럽긴 하죠. 서초가 그것도 이제 밝혀져 봐야죠. 네. 네, 상당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명태균 씨 우리 장모하고 통화 좀 하지 마라. 예. 맞아요. 그런 이야기 있었지 네. 않습니까? 예, 예. 그 이야기를 자기 윤한홍 씨 통하고. 통해 가지고 뭐 네, 네. 흘려달라 이야기했다. 네. 그런 지금 썰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실제로 명태균 씨는 최은순 씨와 상당히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두 분의 또 연결고리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또 이제 칠불사 이런 생각도 나고 예, 뭐 그런 생각도 납니다만은 저는 이 명태균 씨가 이 당내 경선에 개입한 의혹들이 실제로 게이트가 이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국민의힘 해체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나는 사실 민주당이 이 선거 개입 있잖아요. 대통령 네, 선거 네. 개입 이 단일 사안만 가지고도 바로 탄핵을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 그런 들어요. 맞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자고우면할 게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자고우면하면 그걸 정치적 판단한다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뭐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거 갖고 딱 치고 들어가야 하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박주민 의원 나오니까 네. 2부에서 네. 조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네. 어쨌든 지방선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명태균 씨가 관여한 정황들이 드러납니다. 네. 그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할 만한 게 우리 지지자들 관련해서 네. 지금 명태균 장난친 거는 뭐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후에 오늘 이제 재판에 무죄 받았으니까 더 당에서 아까 4시에 회의한다고 하던데요. 최고위원 회의도 하고 아마 의총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좀 더 달라질까요? 민주당의 모습이 이후의 모습이. 저는 이재명 대표는 오늘 그 법원에서 나오면서 하신 말씀 그 흐름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적절하다고 본다는 게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야당 또는 국회의 몫으로 국가를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스톱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뭐냐 국회에서 공직자들 불러서 따질 것 따지고 제안할 것도 제안하고 예산 문제도 챙길 건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민생을 챙기고 나가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 정부를 그대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퇴진 탄핵으로 가는 흐름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거법이 어쨌든 1심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대법원장이 갑자기 뭐 6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6개월 안에 끝내야 돼요. 6개월 안에 끝내야 돼요. 끝내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특검이 안 된다면은 상설 특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민주당 의원들 한 10명 정도 모아서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명단을 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 상임위 연관성 따지지 말고 탐정처럼 아주 잘 파고 들어갈 의원 한 10명 정도를 집어넣어가지고 국정조사에서 저는 승부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탄핵의 증거를 국정조사에서 찾아내자는 겁니다. 야, 그 2심 재판관이 네. 이제 조만간 발표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저희 항고했잖아요. 네네. 항소했죠. 항소했으니까 나올 텐데 상식적으로 보면 2심 재판이 보통 1년 이상 이렇게 가잖아요. 물론 선거법은 땡겨한다는 네. 뭐 큰 틀에 있어서 뭐 규정은 있지만 지켜지지 안 지켜지죠. 안 네, 지켜지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은 6개월 안에 3개월 안에 택도 없는 얘기인데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제 대법원의 기류는 있겠지만 네.
그 진짜 그 주심 판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사실 법리적으로만 보면 볼수록 무죄를 그렇죠. 확신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 그런데 진짜 나는 어떤 네. 판사를 만날지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왠지 2심에서는 벌금 뭐 50만 원, 80만 원 막 그런 것도 나왔다가 대법원에서 결국 다시 파기환송돼서 네. 무죄가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 들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 선거법 재판에 크게 신경을 안 썼다. 그렇죠. 낙관했죠. 네, 낙관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와 다투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 이 변호사들이 고위직 변호사 출신들을 쓰다 보니까 네, 네. 재판부가 조금 떨떠름한 면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리 논정만 제대로 하더라도 2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최소한 최저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한국 축구 보면은 늘 경우의 수 따져가지고 월드컵 본선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경우의 수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되려면요. 빨리 초반에 끝내야 돼. 맹폭격해가지고 선제골 넣고 두 골 한 골 더 넣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즉 그 이야기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전으로서 김건희 특검을 안 받는다고 한다면요. 상설 특검 쪽에서 올리고 그렇죠. 살라미를 올리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특히 저는 국정조사 부분에서 최해병하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지금 이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창원 산단 문제 왜 이거는 전부 다 정부 내의 일이거든요. 정부 내의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파헤치고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가면 공직자 사회 내에서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회의원들 중에 에이스들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이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저 또 한 네. 가지는 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1심 재판이 나온 이후에 새로 밝혀진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있죠. 네, 그게 뭐냐면 뭐 나중에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굉장히 압력을 많이 가했다라는 뭐 문서도 나오고 네. 뭐 사생 결단으로 밀어붙여라라고 이제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네, 나오고 네, 네.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이것들이 이러한 자료들이 어디서 빠졌는지 검찰에서 아예 빼고 기록에 넣지를 않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 아예 넣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기록에다가. 근데 네. 파악을 못했을까? 난 파악을 했을 것 같아.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게 정부 부처 이렇게 뒤지면 금방 나오는 자료였어요. 보니까 네. 공직 공무관리 업무 지침. 그런데 맞아요. 네. 검찰에서 아예 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공익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자료라도 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 2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예, 저는 예. 생각하고요. 이게 식품안전연구원이잖아요. 네. 네. 제 담당자입니다. 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맞아요. 거기 정부 있었어. 지분이 30% 이상 있는 공기업은 네. 지방 이전을 해야 한다라고 네, 법에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규정입니다.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국토부가 혁신도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관리하는 혁신도시에서 아마 그게 울산으로 갔을 겁니다. 울산으로 빨리 가라. 네. 그리고 성남시는 거기에 협조해라. 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국토부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정부에 찍혀 있었어요. 맞아요. 네. 지방재정법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성남시가 이른바 이제 불교부 단체입니다. 교부세를 안 받는 단체인데 그거 혁파해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10일간 광화문에서 단식했어요. 그래서 네. 박근혜 정부 때 기초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찍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엄청나게 성남시를 압박을 했습니다. 네, 네. 제가 기억이 생생납니다. 아.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공문에 보더라도 국무총리실에서 나온 그 공문에 보더라도 인적 문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렇죠. 있거든요. 표현이 있어요. 아예. 표현이.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뭐 직무유기 이런 걸로 건다고 하더라. 이게 딱 맞는 맞아요. 얘기거든요. 협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직무 거죠. 태만 뭐 이런 걸로 인적 문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를 국민들도 몰랐고 그 판사도 자료에 없으면 모르는 거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심 분석하고 촛불 집회 얘기도 좀 들어가 봐야 하는데 광고 하나 하고 또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어 밀크 시세 영상 광고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가 손상되어도 자각이 없는 침묵의 장기 간 건강, 매일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간 건강을 위해 코어 밀크시슬을 추천합니다. 밀크시슬과 특허 원료 ELC40을 배합한 국내 유일한 건강식품 코어 밀크시슬. 매일 하루 한 알로
간 건강과 음주 후 간 해독을 한 번에 30% 할인 이벤트 코어 밀크 시슬 지금 바로 검색해 보세요. 네, 간 건강과 숙취 해소를 한 번에. 연말이니까 지금 술자리가 많잖아요. 그리고 네. 또 오늘 저녁에 특히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오늘 술 많이 드실 거야. 소주 한 잔씩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날 코어 밀크 코어 시슬. 밀크 시슬을 네. 드셔야 합니다. 이 코어 밀크 시슬에는 간 건강과 음주 후 간 해독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원료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또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특허 원료를 더했다고 합니다. 건강은 언제 지켜라?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대표님께서도 코어 밀크 시슬 드시고 계신다는데 효과가 네. 좀 어떻습니까? 아니 술 먹을 때 꼭 가져갑니다. 음주 전후에 이게 아. 필요하거든요. 아, 정말 숙취가 네, 도움이 없어요? 되죠. 평상시 도움이 이제 되고. 간에도 도움이 되는데 간은 그런 대로 제가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음주 네. 때만 특별히 먹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런 그 약을 갖고 와서 남을 안 주고 자기만 먹는 맞아요. 나는 건강을 지켜야지 상대편 일찍 이른바 그렇죠. 네. 코알라 되도록 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이좋게. 그렇죠. 네. 나눠서 네, 이거 사셔가지고 술자리에 네. 계시는 모든 분들과 나눠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의 회복과 관리, 거기에 숙취 해소까지 지금까지 이런 밀크 시슬은 없었습니다. 매일 하루 한 알로 간 건강을, 음주 전후 추가 섭취로 음주 후 간 해독과 숙취 해소를 챙기세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다가 술 먹을 때는 그 전후에 하나씩 더 드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30% 할인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까 연말 이벤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코어 밀크 시슬 연말에 더 네. 특히나 많이 챙겨야 할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네. 건강 평상시에 신경 쓰시고요. 간 건강 음주 드실 네. 때 숙취 해독은 바로 코어 코어 밀크 시슬. 꼭 챙겨보시기 네, 바랍니다. 송년의 시즌이 되었으니 반드시 필요한 필수템입니다. 네, 이어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별빛 장터 하면 유명한데요. 이 별빛 장터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남 상인연합회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온라인 네. 사이트를 구축한 게 바로 별빛 장터 장날인데요. 저희 광고 몇 번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판매하는 영광 보리굴비 오. 들고 왔습니다. 영광 보리굴비 박진영 원장님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보리굴비 네. 사랑합니다. 정말. 여의도에서 아마 한정식 가면 제일 많이 먹는 게 굴비 정식일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굴비 정식에서 그 굴비는 대부분 다 영광 굴비를 쓰는 거 아닙니까? 네네. 굴비의 고장 하면 영광이죠. 1등 산지 영광에서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보리 굴비입니다. 그것도 찐 보리 굴비입니다. 아 진짜 찐해요? 저 보리굴비 찐이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보리굴비는 실제로 굴비로 만들잖아요. 네. 조기로 만들지 않고 푸세로 만들어요. 푸세로 만드는 게 찐이에요 원래. 그래요? 그래요. 네. 이따 감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굴비를 찌고 굽고 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냄새도 나고 불편하시면 이 제품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크기가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요. 옆에 한번 보여주시죠. 31c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네. 크죠. 네. 특대 사이즈거든. 이 사이즈 한번 자체가 줘보세요. 특대 네. 사이즈고 푸세라고 내장과 돼 있잖아. 이게 찐이네. 정통이네. 이거 찐이에요. 돼 있네. 네, 부세로 네. 만드는 게 찐이에요. 원래 찐이네. 보리굴비는. 네. 맞네요. 네. 크기가 31cm 되는 특대 사이즈고요. 내장과 비늘을 모두 제거해서 손질할 필요 없이 바로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로 손쉽게 보리굴비를 집에서 직접 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별빛 장터 장날 스토어에 오시면 3,000포인트 적립 받으실 수가 있고요. 구매하시면 한 마리당 10,000원도 안 되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원래 최저 3만 원인데. 그렇죠. 10,000원도 안 되게 네. 네, 싼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고 있고요. 모든 제품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모두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별빛 장터 장날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남 상인연합회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상인분들의 온라인 진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통 방식을 고집하면서 만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영광 보리굴비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보리굴비 네. 하나면 밥도둑이죠 이게.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굉장히 간편하네요. 이 그래 이거 그대로 전자레인지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아니면 에어프라이어로 가능합니다. 네. 지금 아마 댓글에 이 사이트가 올라 있을 겁니다. 장날 별빛 장터 장날닷컴인데요. 장날닷컴에 들어가시면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빛 장터 장날에 들어가서 찐 보리굴비 찾으시면 됩니다. 찐 보리굴비 영광 보리굴비
많은 분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광고 마치고 여론조사 조금 잠깐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더 떨어지길 바랬는데 살짝 지난주 올랐죠. 네. 이재명 대표 재판 좀 있으면서 융단 폭격을 했잖아요, 저들이. 네, 네, 네. 그러면서 약간 영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중도층 중에 일부가 윤석열 지지 열받아 빠져있던 일부가 약간 복귀됐고 네. 그다음에 ARS 조사는 ARS. 보수층들이 조금 붙었고 그래서 이제 근소합니다만 소폭 네.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랐다. 여론조사 꽃을 한번 볼까요? 21.5가 나왔죠. 전화면접 조사. 그리고 ARS 조사는 29.3%가 조사가 됐는데요. 전화면접 조사는 1.6, ARS 조사도 1.6 공이 상승을 했습니다. ARS 조사는 보수층에서 한 5%포인트 그리고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중도에서 4.8%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이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리얼미터도 있었죠? 리얼미터. 여론조사 꽃부터 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 순서가? 리얼미터 돼 있죠. 리얼미터는 25.7, 한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ARS 조사 방식으로 하고 있죠. 반면에 갤럽은 동일했습니다. 지지난주에 20%였는데 지난주도 20%로 갤럽 조사는 동일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갤럽 조사에서 많이 오르길 바랬잖아 보수층이. 네. 왜냐하면 MBS에서 너무 튀어서 네. 갤럽도 어떻게 되나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스테이했습니다. 똑같았고요. 자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7.5, 국민의힘이 27.0으로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전화면접 조사. ARS 조사도 민주당 50.3, 국민의힘 32.0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움직였는데 소폭 국민의힘이 2%포인트 상승하고 민주당이 1~2%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리얼미터에서 정당 지지율이 나왔죠. 민주당이 소폭 하락했고 국민의힘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2.6, 국민의힘이 1.3 포인트 각각이 하락을 했고요. 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 그대로 34를 달렸고요. 국민의힘은 1%가 오른 28 정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거의 차이가 없었고 네. 대통령 지지율도 큰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선 후보 지지율을 좀 봐야 하는데 그 대신에 대선 후보 지지율 볼 때 이걸 한번 볼까요? 대통령 지지 기반 분석이라는 챕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18페이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시면 대통령에 대해서 네. 지금 빨간 게 전화면접 조사고요. 그다음에 주황색이 ARS 조사인데 대통령 지지율 21.5, 29.3 이렇게 나오고요. 그 중에 매우 긍정, 매우 잘했다는 게 핵심 지지층이 전화면접 조사에는 5%, ARS 조사는 15.6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했다는 지지 정당은 전화면접 조사 27, 그 다음에 ARS 32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관심 있는 분들 이거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차기 대권에 있어서 보수 쪽의 총합이 전화면접 29, ARS 33.4 정도 나옵니다.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봤는데 그 중에 이재명 대표가 전화면접 조사에서 36.6이 나왔죠. 한동훈 13.3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은 빠졌어요. 네. 보시면 39.3에 36.6으로 2.7%포인트 빠졌지만 여전히 굳건하고요. 한동훈 0.6 올라와서 12.7에 13.3 정도 나왔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ARS 조사를 한번 맞아볼까요? ARS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 48.7, 한동훈 17.4로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한동훈 조금 소폭 올랐습니다. 자, 이 조사에서 특이했던 건 뭐였냐면 24페이지 보고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보수계열 총합과 진보계열 총합을 한번 따져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진보계열 총합은 45% 정도 됐고요. 전화면접 조사에서 보수 진영 총합이 29.6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16% 정도 진보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ARS 조사에서는 진보 진영 총합은 56.5이고 보수 쪽은 33.4로 23% 정도 진보 쪽의 인물들이 총합이 많다. 여기서 진보 쪽이라면 이재명, 조국, 김동연, 김경수 등등등이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 뭐냐면 20대 남성이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많이 안 하는구나라는 게 새삼 확인된 건데요. 39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성별
연령별 바이 성별 좀 그거 좀 크게 좀 띄워주시면 보시면 네. 맨 앞에가 이재명 대표인데 보시면 20대 남성에는 8.2밖에 안 돼요. 근데 15.5로 제일 높은 게 홍준표고 두 번째 12.4 저희가 두 번째는 13.7 한동훈. 그다음 아, 12.4가 이준석. 이준석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남성에서 이게 전화면접 조사인데 확실히 조금 밀린다. 그런데 30대 남성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해요. 33.7로. 네. 그리고 20대 여자에서도 14.6으로 상대적으로 우세합니다. 이준석 제로다 그죠? 30대 여성에서는 네. 34.5로 압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대남 쪽에서 여전히 조금 이재명 대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우리가 네.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게 나오고 이게 전화면접 조사고요. ARS 조사도 한번 보실까요? ARS 조사에서도 ARS 조사는 근데 정치 고관여층들이 응답을 하잖아요. 네. 아까 전화면접 조사는 상담원 직접 전화하니까 정치 저관여층도 많이 응답을 하는데 정치 고관여층이 응답하는 조사에는 또 다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재명 대표가 굳건하게 1위를 합니다. 이대남에서도 38.4. 그리고 20대 여성은 38.0, 30대 남성 43.2, 40대 여성은 무려 51.2.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20대 남성층이 이재명 대표한테 좀 약할 뿐이지 20대 남성 중에서 ARS 조사에 응답하는 고관여층은 굳건하다. 이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별로 관심 없는 층을 어떻게 공략할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20대 남성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해도 됩니까? 네. 이게 연령별로만 보지 마시고요. 직업의 문제로 또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른바 취준생, 이제 구직. 우리가 노동정치학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미국에 이제 트럼프가 이긴 러스트벨트. 네. 러스트벨트에서 백인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직장생활 잘하잖아요. 민주당 다 찍어요. 근데 그러다가 실직 하잖아요. 6개월 지나면 공화당 찍어요.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자, 20대가 갑자기 30대 되면은 민주당 찍는다. 30살 되니까 내가 생각이 터가지고 성찰해서 그게 아니에요. 취직해서 조직 생활하는 거예요. 네. 즉 이 이야기는 20대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은 그 남성들도 조직화된 다수가 되어서 상대적 진보 정당을 찍는다는 것이 노동 정치학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가 네. 뭐냐면 취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소통을 하잖아요. 윗세대하고도 소통을 하잖아요. 네, 네. 그 다양한 사람 소통을 하면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여요.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네, 네. 근데 직장을 못 가질 때는 네. 자기 취업만 생각하거든. 나머지 사회 네, 네. 현상, 정치 현상에 관심이 없어요. 네. 고립화돼.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저출산 사회가 궁극적으로는 위기이기도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이 케인즈원들의 꿈인 완전 고용 사회로 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완전 고용 사회는 상대적 진보 정당의 아주 장기적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토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안 몇 가지만 짧게 여론사 좀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대선을 고려한 정치 판결이라는 게 54.7, 57.9로 높게 나왔고요. 법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이다 39.2, 35.8입니다. 이 장표는 널리 좀 확산시켜주고 이제 또 무죄 나왔으니까 네. 분명히 또 바뀌었습니다. 네. 네, 감안하시고요. 대통령의 골프 아마 무죄 관련해 여론조사 꽃이 또 조사할 겁니다 이번 주에. 네. 대통령 골프에 대해서 비난을 모면하게 한 변명이다. 67, 64.2로 압도합니다. 이건 뭐 할 말 없지. 그다음에 무속이 영향을 준 것 같다. 현 정권의 국정 운영 관련해서 국정 결정 과정에서 58.5, 57.6인데 이걸 질문을 이번 정권의 국정 결정에 무속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물은 거야. 네. 김건희 여사의 네. 국정 운영에 무속이 영향을 줬냐? 이러면 한 75% 됐을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국정 운영에. 부연. 그렇죠. 네, 국정 운영. 우리 정직하게 물어야지. 네. 그다음 임기 종료 반시 관련해서 임기 채우지 못하고 퇴임 또는 해임할 것이다 59.6, 64.6인데 요거는 조금 줄었어요. 지난번에 61.4에서 59.6, 70.3에서 64.6. 아무래도 재판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영향이 조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무죄를 받았으니까 네. 또 이번 주에 국면이 또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동훈 얘기 잠깐 들어가 볼게요. 네. 그 어떻게 보세요? 저 요즘에 한동훈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저 한동훈 곧 아웃된다고 봐요. 그 국민의힘 정당에 유명한 간제비가 있습니다. 우리 김은혜 의원님. 이분이 간 보는데 선수거든. 네네네. 웬만해서 극단적 발언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똑똑이 한동훈이 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못했느냐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범친윤이 네. 한동훈 버리기로 결론 냈다. 네. 뭐 저는 그 이야기를 이분이 땡땡땡 종쳐줬다라고 봅니다. 네.
촛불 집회를 토요일 날 했는데 저도 갔는데 네. 그때 대단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촛불 집회.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촛불을 손에 들고 광화문 앞에 모였는데요. 찬바닥에 앉아 피켓을 들고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과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은 부패 대통령! 국민은 거부한다! 생업이 힘들 정도로 국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에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아 집회에 참석했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야, 진짜 촛불 집회. 네.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 다 이렇게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 그리고 공간이 좀 이렇게 홍보하기는 어려웠는데 네. 시가행진 하니까 네, 저도 막 네. 1호차, 2호차 막 따라다니면서 막 홍보했거든요. 네. 재밌더라고요. 뭐, 신났어요. 신났고. 네. 근데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느낌은? 이번에는 당에서도 이제 파란색 옷 입지 말고 깃발도 들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네, 네. 왜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막 깃발 들고 파란색 옷 입고 가면 민주당이 그냥 민주당 집회인 것 같아서 시민들이 오기가 더 힘들 수 있다. 우리가 민주당이 그 시민 집회에 들어가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 깃발도 안 들고 그러고 갔어요. 그랬는데 또 앞에서 이제 발언하시는 분들도 그냥 보통 시민들 군인 그러니까 보통 뭐 의원님들이 아니라 군인권센터에서도 하고 활동가 분들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소상공인 그리고 분도 오시고 하니까 그런 사연도 좋았고 네. 일단 노래 공연이 좋더라고. 그거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 네. 가수들 네. 이렇게 네. 아우 노차사도 나오고 그 노차사 너무 앞에서 오랜만에 하신 뵀어요. 분도 네. 잘했고. 노차사가 마지노선이야. 그 외에 뭐 노동자 노래단 이런 분들은 이번에 좀 잠시 자제하시고. 저는 신나는 떼창할 수 있는 노래 맞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말인데 네. 양희은 씨가 무대 위에 올라와서 아침 이슬을 불러야지 탄핵 끝납니다. 아, 네, 그렇게 네, 되는 거예요. 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저는 요즘 와서는 좀 더 다른 생각까지도 해보는데 총화 단결된 집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각자에서 다 놀았으면 좋겠어요. 버스킹도 하고. 아니 근데 네. 그게 공간이 확보되니까 그게 그렇죠.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막 그 차선을 우리가 다 이게 예를 들면 도로를 다 네. 점거하지 못하면 네. 그 자연스러운 안 나와요. 느낌이 안 나오거든. 네네. 근데 뭐 저기 인원이 돼야 그게 노래 좀 부르는 분들 네. 버스킹 하러 각자 거기 하러 오세요. 네, 네. 그리고 저기 뭐 외국에서 한국에 여행 온 그 외국인 분들 기타 하나 들고 이렇게 동전 받는 네, 분들 네. 있잖아요. 그분들도 오시고 제가- 그런 것도 오고 저기 뭐야 이 댄스 하시는 분들도 오고 네, 네. 제가- 그렇게 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한번 다 걸어 다녀봤거든요. 네네. 서성만 박사님하고 같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민주동물의 깃발이 그렇게 많이 섰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몇 군데가 쓰면 원래 다 따라서 하거든요. 네. 이게 그 얘기는 이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옛날에 그래도 데모했던 분들, 의식 있었던 분들이 야 그래도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런 소규모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막 논의하고 이제 우리 깃발을 가지고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앞으로 확산 가능성이 커졌다. 그걸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시국 성명이 교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과거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혁명이 있은 적이 없어요. 네. 뭐 우리 이제 4.19 혁명, 6월 항쟁, 그다음 촛불 혁명 전부 다 이 정치학적으로 보면 옆으로부터의 혁명이라고 해요. 네. 네. 옆으로부터의 혁명이라는 것은 혁명을 원래 지배층이 확 바뀌는 거잖아. 네. 뭐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 근대 시민혁명과 같은 부르주아 혁명이 있은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부르주아 혁명이 50년, 60년 동안 쭉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식인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4.19 때도 교수들이 마지막에 나왔고 그다음에 6월 항쟁 때도 민교협 교수노조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고요. 네. 그게 뭐냐면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에 대한 아직도 존경심이 존재하고 있고 그분들이 판단을 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따라가 줘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시민혁명이거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교수들의 시국선언 그리고 또 대학생들이 나와줘야 돼. 네. 맞아요. 네. 대학생들이 나와야 재밌어요. 네. 그렇죠. 네. 네, 대학생들이 나와 주십시오. 네, 네. 광고 하나 하고 박주민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벨라잇 식물성 멜라토닌 2mg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숙면을 못 취하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 우리 지지자들 네. 오늘부터는 숙면을 좀 취할 것 같지만 그렇죠. 그동안 네, 네. 잠을 못 잤어. 네. 자, 박주민 의원 오셨는데 자, 광고 하나 하고 본격적인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들기 어려운 밤, 자꾸 뒤척이게 되는 새벽, 예민한 마음, 뒤숭숭한 시간들. 이제 그런 밤은 안녕. 예, 식물에서 얻은 자연의 힘. 벨라잇 식물성 멜라토닌으로 마음은 차분하게, 몸은 따뜻하게, 포근한 꿀잠
루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멜라토닌 조금 생소하시죠?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역시 네. 대단해. 모르는 게 없는 여자. 네. 이지.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입니다. 주로 수면 조절에 관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연령이 올라갈수록 스마트폰 많이 볼수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적게 이 나오죠. 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나왔습니다. 벨라잇 식물성 멜라토닌은 전문 연구 인력과 서울대 등 기술 제휴 기관과의 개발을 통해서 만들었는데요. 국내 최초로 적포도에서 추출한 100% 오. 식물성 멜라토닌입니다. 일반 합성 멜라토닌과는 차원이 다른 안정성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적포도는 뭔지 아시죠? 네. 수면과 스트레스 케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요 성분인 네스베라트롤은 피로 회복과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벨라잇 식물성 멜라토닌은 세계적인 멜라토닌 원료사인 미국 UAA사의 프리미엄 원료를 사용해서 부작용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고 하네요.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는 태아닌, 마그네슘, 트립토판, 비타민 B 4종 배합을 했고요. 타트 체리, 대나무 수액, 감태 추출물의 사프란 암술까지 자연 유래 성분까지 더해져서 편안한 휴식을 선사한다고 하네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 취침 30분 전에 이 벨라잇 하나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퇴근 후에도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는 직장인 여러분, 갱년기 증상에 잠 못 이루는 분들, 그리고 자도 개운하지 않으신 분들, 모든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요건데 구매자분이 올려주신 최신 구매 리뷰를 볼게요. 벨라잇 먹은 날은 확실히 스마트폰도 덜 보고 저절로 눈이 감기게 됩니다. 효과가 있어서 신기해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씻고 바로 자려고 퇴근 후에 먹었는데 지하철 종점까지 갈 뻔했다고 하네요. 누우면 회사 일 스트레스에 한참을 생각하다 잠들었는데 이거 먹으니까 그냥 졸음이 쏟아져요. 웰스 앤 헬스가 박시영TV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2박스 60정인데요. 구매할 경우 1박스 30정 더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체험분 일주일분 7장을 추가로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배송 메시지에 박시영TV 반드시 적어주시면 모든 사은품 증정 가능합니다. 저희 유튜브 더보기 링크에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클릭하시고 바로 들어가시면 벨라잇 식물성 멜라토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수면 필요하신 분들 꼭 한 번쯤 구입해서 편안한 숙면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박수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자, 머리. 자, 머리. 저기 아까 아니 여기 댓글에 희주대디라는 분은 뭐 특수한 게요 의원님하고? 어떤 거였어요? 저기 댓글에 희주대디라는 분이 예. 계속 의원님 특정 신체 부부에 대해서 예. 얘기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댓글에 12월 풍성설을 확인해야 할 시간이다. 뭐 이런 진짜? 댓글이 있었습니다. 진짜 촘촘해졌어. 풍성 박주민 의원님. 진짜 뚜껑 박주민도 나오네요. 예. 진짜 뜨거워요. 아니 근데 위에 약간 숙여줘 보세요. 아니 사람들 알게. 봐봐. 오.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박수. 아, 많이 달라진 데다가 네. 어제 또 염색을 좀 했어요. 너무 흰머리가 많아가지고 네. 그랬더니 좀 좋아 보인다고 그러시네요. 이제 40대로 보입니다, 의원님. 사실 40대요? 좋네요. 아니 실제 어때요, 이재윤 위원장님 상상했던 스타일로 나온 귀여워. 겁니까? 아니 네. 제 머리를 만들어 주신 은은님께서는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거의 대학대에 근접한 모습인 거예요. 네. 이제 한 달만 진짜로? 한 아니, 달만 대학- 더 버티면 됩니다. 한 달만 더 버티면. 그러면 지금 완성형이 아니라 한 달 더 네, 있으면 네, 네. 지금은 진행형. 머리카락이 좀 가늘어요. 앞쪽에 아. 나고 있는 머리카락이. 네.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정도 빠질 건 좀 빠지면서 굵은 네. 머리카락이 나는 거예요. 오. 한 번 빠지고 다시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확실히 대학대로 돌아간다. 그때 7월인가 8월인가 오셨을 때 이러셨거든요. 동갑내기 한준호 의원에게 기다려라 한준호, 긴장해라 한준호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웃음인가요? 네. 그때보다 맞네. 확실히 그때보다 더 좋아졌어. 네, 그러니까요. 많이 좋아졌죠. 축하드립니다. 으아.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추천. 한준호는 역시 멀리 있더라고요. 높은 데 있죠. 멀리 있어. 아니 그 동기들이 꽤 짱짱하죠, 얼굴들이. 지금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 많죠. 뭐 제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그러니까 새로 바뀐 제도에 따르면 51예요. 예, 네. 3년생이라서. 네. 근데 뭐 그 중에
뭐 한준호만 특이한 녀석이고요. 네. 다 저하고 비슷해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판결 선고 전에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전에부터도 사실은 이 판결을 두고 좀 소문이 좀 안 좋은 소문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한 10일 전에 나왔던 그 판결이 너무나 공직선거법 충격적이어서 맞아요. 원래 소문도 좀 안 좋은 데다가 법원의 분위기가 전면적으로 저렇게 바뀌었나라는 걱정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난주에 대표님하고 점심을 한번 먹었는데 대표님도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떡해. 대표님 걱정도 많으셨는데 네. 오늘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온 거예요. 혹시 서초동에서 보셨어요? 네, 직접 가서 봤어요. 네. 분위기 어땠어요? 저 못 가가지고. 사실 지난주 그러니까 10일 전에 갔을 때는 그때는 예측들이 다 아무리 심해도 벌금 한 100만 원. 80만 원 그렇죠. 나온다 이랬기 미만이라고 때문에 생각했는데. 의원들이 많이 가서 서 있었지만 분위기가 무겁진 않았어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농담도 좀 따먹고 네. 농담도 좀 먹여주고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사실은 너무 진짜 그렇죠. 다들 손이 땀이 난다. 네. 가슴이 막 조인다 막 이러고 네, 있었고 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쭉쭉 이제 기자들이 안에서 타이핑 네. 치잖아요. 이게 네, 이제 네. 넘어오니까 그걸 이제 받아서 본 이제 의원 한두 명이 막 수신호를 보여주는 거 막 좋다 막 괜찮다 이제 네네. 이런데 마침 이제 또 법정에 들어갔던 수행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선고 방금 끝났는데 무죄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다들 그냥 약간 뭐랄까 기쁘면서도 맥이 빠진다 그럴까요? 맥이 빠지고 그랬었어요. 예. 진짜 우시는 분들도 계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너무 가슴 저 같은 경우도 눈물 나더라고요. 요모칠 계속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네. 계속 뭐 그랬는데 오늘은 진짜 살 것 같더라고요. 예. 진짜 큰 선물을 줬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상적인 판결이거든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지나고 나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야, 그래. 이 당연한 판결을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기다려야 돼. 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지난번 진짜 1심 판결 이후에 새로운 정황들도 많이 드러났잖아요. 네. 지금 보면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네. 공직본부관리 업무 지침 같은 경우도 새롭게 네. 이제 드러났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 내용들 어떻게 보고 항소심에서 예. 그러니까 네.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나온 건 위증조사인데 이건 무죄가 나왔으니까 네. 이 결론을 잘 유지하면 되고 열흘 전에 난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세게 나와서 그렇죠. 네. 항소심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그 판결문을 다 봤습니다. 다 봤고 보조 자료도 다 봤고 그 판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판례들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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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찾아서 다 보고 했거든요. 실제로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지난 10일 전에 나왔던 공직선거법 판결문은 굉장히 감정적 판결이에요. 굉장히 감정적 판결. 감정이 뚝뚝 묻어나고 논리적 정합성을 제가 보기에는 막 건너뛰고 네.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항소심에서 상당히 바로잡힐 여지가 크고 네. 바로 잡혀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무렵에 뭐 총리실 또는 대통령 주재한 회의에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뭐 그런 추가적인 사실관계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 판결 자체가 갖고 있는 논리적 정합성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은 충분히 저는 결론을 바꿀 수 있다. 그 2심이 네.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뭐 그죠. 1년 가까이 걸리지 않아요? 어떻게 원래 예상하십니까? 이게 지금 선거법은 633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이재명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633이 뭐냐면 1심은 6개월, 항소 대법원까지는 33. 3개월, 3개월. 근데 사실 이게 권고적 조항이라 네. 그래서 강제력이 없어요. 근데 네.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맞춰라, 당겨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약간 그런 흐름으로 조국 대표 선고가 좀 당겨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원래 내년을 좀 봤다가. 네. 근데 항소심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6, 7개월 내에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기간이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대응을 좀 해서 요런 좀 제가 파악하고 있거나 저희 당에서 파악하고 있고 또 변호인도 이미 파악했을 그런 논리적인 모순점들을 좀 공격을 하고 제대로 하면 이 사안은 또 당의 운명하고도 뭐 이재명 대표 운명뿐만 아니라 당의 운명하고 당 문 닫으라는 소리죠. 네. 434 직결돼 있기 되라면. 때문에 네. 네. 총력을 다해서 대응을 해야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오늘
그 즐거운 소식 또 하나 들렸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해서 네, 세 명이 다 다 무죄 무죄가 나왔죠. 나왔습니다. 차규근, 이광철, 이규원 모두 2심에서 무죄. 네. 박수! 아, 진짜.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 뭐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 검찰의 불법적 수사, 뭐 행태 이런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김학의를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경고의 의미가 있는 거고. 네. 이것도 당연한 판결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네. 범죄자가 그럼 출국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당연히 막았는데 막아야지. 그거를 네. 그 말이 안 되는 그걸 직권남용으로 건데 걸어서는. 이제 좀 바로 잡히고 있는 네. 거고요. 뭐 그렇지만 저희가 또 뭐 분위기 또 좋다고 또 마음 놓으면 또 언제든 또 다른 맞습니다. 판결이 나올 수 그렇죠. 있어서 네, 네. 철저히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민주당이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제 그 특검과 흔히 말하는 탄핵, 뭐 임기단축 개헌, 뭐 여러 이제 주장들하고 상설특검도 이제 준비하고 뭐 다양하게 하는데 오늘 판결 무죄 판결이 이후 우리 투쟁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가 좀 그 전과 달라질 측면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상대적인 측면인데요. 국민의힘이 사실 열흘 전 판결을 보고 똘똘 뭉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뭐 이런 게 기회다 이러면서 막 똘똘 뭉친다 그랬는데 아마 오늘 판결로 뭐 그쪽이 좀 뭉치는 힘이 좀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오늘도 보니까 그 단계라고 하나요? 네, 게시판 네. 논란이 네, 네, 계속 네. 벌어지고 있고 병원 그 물론 게시판. 뭐 진실을 뭐 예단할 수 없지만 그 하여튼 내부적인 논란은 또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음. 또 하나는 우리 쪽도 좀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힘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번 판결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면서 맞아요. 다시 한번 좀 그런 걱정을 좀 덜어내고 네.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네. 촛불도 더 활활 타오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맞아요. 또 한번 즐겁게 나갈 나오자라고 수 할 있을 것 것 같은데요. 같아요. 네. 지난 토요일 날 저희 당원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죠. 그 전보다 훨씬 많이 나오셨어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밥이나 먹을까 했더니 뒤풀이도 우르르 오시더라고요. 다 걱정되고 열받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막 걱정돼서. 자리가 없어. 네, 네. 식당이 적당한 식당을 못 찾을 정도로 많이 오셔서 밥 먹었는데 약간 한숨 돌리시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명태균 사건과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명태균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 측이 3,300만 원을 이제 건넸다, 줬다라는 측근이 보냈다는 보냈다라고 거죠. 이제 네. 밝혀졌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뭐 그거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그쵸.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설문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네. 그걸 건네받지도 않았다, 난 보고받지도 않았다 했는데 돈은 왜 가냐고요. 그렇죠. 그 이상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건네받았다는 게 되는 거고 또는 선거 때 활용했다는 게 되기 때문에 네. 그 선거 관련된 여론조사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서는 뭐 공선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명태균 씨는 이 오세훈 씨가 지인 통해 가지고 뭐 돈을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되게 기분이 나빴다 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뭐 여러 보도를 네. 종합해 보면 이 명태균 씨라는 사람은 굉장히 약간 허풍과 과장도 심하면서 네. 반면에 자존심도 굉장히 센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무시하면 네. 그걸 견디지 못하는 그런 네. 성격인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허풍도 더 떨고 이런 것 같은데 이제 오세훈의 경우에 그거를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튀어나오는 거고 요 반응을 보니까 약 한 달 전쯤인가요? 처음 오세훈이 이 명태균 관련해서 거론됐을 때 반응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오세훈 발이 아니라 서울시 관계자 발로 그렇죠. 뭔가 역할은 했는데 대우를 못 받아서 서운해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네. 서울시 관계자가 네. 그렇게 해서 신문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돈 받고 떨어져라고 하니까 열받았던 거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맞춰지네요. 저 댓글 재밌네요. 생태가 명태한테 물렸어. 뉴터 물렸으니. 그러네. 네. 근데 맞네, 하여튼 맞네. 근데 문제는 수사가 제대로 돼야 돼요. 네. 이제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원지검 수사팀이 있고 이제 서울에서 내려간 수사팀이 있는데 약간 흐름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뭐 창원지검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뭐 서울에서 내려간 사람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창원에 있는 분들도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 사건이 창원에 갔을 때 네.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보내놓고 맞아요. 네. 수사를 안 하는 바람에 네.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나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이제 수사를 못해. 끝났어요. 네. 거기다 그 사이에 소위 말하는 황금폰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그 네. 사이에. 네. 네. 근데 어떻게 창원지검을 믿냐고요. 제가 보기에 창원지검은 열심히 하는 척한다. 왜? 자기네들이 공소시효 도과시킨 그게 네. 있고 네. 뭐 그다음에
녹취록 보면 창원지검장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네, 네, 네. 어떻게든 열심히 하는 모양새는 보여줘야 된다. 음. 이 생각으로 하는 것 같고 믿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 수사는 굉장히 지지부진하려고 할 거다. 네. 그리고 그 새로운 서울 준비위원회 있었잖아요. 준비특별위원회인가요? 네. 그 당이 꾸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 서울시장 산하. 시당 산하죠. 예. 그 오세훈 시정 관련해서 네. 들여다보자 꼼꼼하게. 네. 어떤 지금 활동하고 계신가요? 지금 뭐 예산 낭비성 사업들로 지목되고 있는 사업들을 쭉 뽑아가지고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나라살림연구소라는 외부 연구기관과 같이 작업을 해서 조만간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겁니다. 맞아. 그 나라살림연구소가 예산 문제에 대한 전문 기관이죠. 예, 가장 예. 전문적인 기관인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예산 낭비며 전시성 사업이다. 실효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저희들이 발표를 할 거고 또 하나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이제 오세훈에 대한 평가 중에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뭔가 색다른 정책을 갖고 있고 그게 실효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네. 평가가 있어요. 근데 네. 저희들이 다 뽑아보니까 소위 말하는 신통기획이라든지 이런 오세훈 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사실상 없어요. 집행되는 게 없는데.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미지만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걸 또 뽑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뽑아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좀 비판하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책적 대안도 좀 내놓자.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연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이 보실 때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린 속빈강정이에요. 겉만 번지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뭐 사실상 들여다볼 게 없고 네. 이런 상황인 것 같고 뭐 오늘 한강에 배 떴다는데 왜 뭐 울어요? 울컥하고 막 이런 거 아, 나오는데 오늘 한강 배 떴대요? 배 떴다면서 이제 막 울컥하고 다른 것 때문에 울고 싶었겠죠. 근데 하필 그날 또 이재명 대표 무죄야 나와서 다 덮였구나. 맞아요. 사람들 배가- 아무도 모르고 배 뜬지로. 저러다 네, 만등산 가겠는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현안은 현안대로 네. 또 정책은 정책대로 비판하는 작업을 할 거고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의원분들하고의 콜라보를 통해서 네.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나고 비판할 지점 지적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이 윤석열의 아바타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 보면 있던데. 인사하는 거 보세요. 진짜 인사를 인사. 이념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유명한 사람을 서울시향에 앉혀요. 네. 네. 문화 쪽에 앉혀요. 그리고 그 이태원 참사 때 안전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고 비판받는 용산구청장을 안전도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를 앉혀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남들이 뭐라 그러든 뭐라고 비판하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꽂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꼼꼼하게 뭔가 챙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전시성 정책 네, 이런 네. 것들이 치중하고 있고. 네. 네. 또 이제 보니까 또 거짓말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잘했어요. 이분. 생태땅집도 그렇고 네. 뭐 계속 거짓말 연습.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뭐 지금 뭐 명태균 관련돼서도 지금 오히려 명태균 말이 조금씩 맞는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되게 굉장히 솔직해 보이고 깔끔한 이미지였다가 네. 막 울고 뭐 살려주세요 뭐 이러고 뭐 거짓말 맞아요.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살려주세요.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근데- 의심을 들게 근데 만들어요. 특이한 점은 네. 대선 후보 지지도 하니까 오세훈 한 1%인가 얼마 좀 네. 올랐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막 그동안에 존재감이 없다가 정치적 네, 네, 네. 존재감이 없다가 막 명태균 하니까. 얘기가 들리면서 아, 살짝. 어쨌든 보수층들이 아, 살짝 제가 보기엔 뺀질이, 네. 얍삽이 네. 이런 느낌이 나는데 제가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자치경찰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 관련해서 책임자는 광역시도지사입니다. 맞습니다. 이태원 네. 참사 관련해서 광역시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네. 그 책임을 안 지고 넘어갔어요. 쏙 이거 빠졌죠. 우리가 제대로 이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타격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초반에 이태원 참사 그 유가족 분들이나 피해자 가족분들이 서울광장에 어렵게 그 천막을 만들고 거기 위패를 모셨잖아요. 네. 그래서 분향소를 꾸렸는데 한참 동안을 제가 알기로는 안 온 곳으로 알기로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만 그 뭐야 사용료인가? 그거 받으려고 막 계속 그것도 그랬잖아요. 서울시에서는 방해하고 뭐 막. 그런 예. 그 있었죠. 자 상설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네. 등등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상설특검법. 뭐 아시는 것처럼 상설특검법을 가동시키려면 두 가지 의결 절차가 필요해요. 하나는 규칙을 개정하는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상설특검을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의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돌아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네. 먼저 당연히 규칙을 개정하고 그다음 에 네. 요구안을
결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28일 아마 규칙 개정안은 저희가 처리할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요구안은 이제 바로 다음에 잡히는 본회의 때 의결하자 이 정도의 계획은 잡혀 있죠. 지금 그 궁금한 건 뭐냐면 김건희 특검 외에도 지금 김건희 특검을 상설 특검을 할 때 쪼갤 게 꽤 많잖아요. 그거 하나로 갑니까 아니면 쪼개는 쪽으로 갑니까?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요구안 자체는 어떻게 제출돼 있냐면 예. 3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예. 또 마약 수사 관련된 외압 부분이라든지 예. 국회에서의 증감법 위반 요 정도로만 담아놨어요. 요구안은. 물론 규칙을 바꾸면 이제 길을 닦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후에 뭐 개별 특검법에 담겼던 내용을 빼와 가지고 조금씩 다 상설 특검으로 계속 결의하면 가동은 되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근데 하여튼 규칙 개정안 이번에 통과 지금 요구안 자체는 그렇게 세 가지만 담은 3부 토건 마약 수사, 마약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세관 예, 영등포 그거. 경찰서. 예.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인천세관 관련된 부분, 또 하나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을 위반한 사례들, 네. 예, 그거 관련돼서 아,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없는 건가요? 여기서는 굳이 여사라고 안 해도 아, 네. 예의 말라서. 네. 그러면 김건희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 건가요? 거기 아니죠. 이제 상설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3부도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연결은 돼 그런 있죠.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연결은 돼 있죠. 마약 수사 마약 외압도 수사도? 사실은 아, 이분이 만기칠람 해가지고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대충 다 맞아요. 던져도 그렇긴 다 하죠. 그쪽으로 예, 들어가요. 예. 근데 김건희 특검법에 들어가 있었던 그 내용들은 이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요구안은 그런데 네. 뭐 어차피 규칙이 개정이 되면 다 언제든지 요구안이야 넣을 수 뭐 있으니까. 언제든지 바꿔서 넣고 의결하고 넣고 네. 의결하면 되니까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떤 만약에 예. 그 명태균 관련해서 지금 내용들은 김건희 그 특검 근거기 안으로 특검법에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있잖아요. 만약에 네. 김건희 특검 뭐 거부권 어차피 행사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재의결을 시도할 텐데 네. 200석을 못 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네. 만약에 결사 맞아요. 반대한다면. 지금 되게 좀 저쪽이 좀 예. 뭉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김건희 특검대로 계속 이제 추진할 텐데 그래서 명태균만 뭘 떼내서 명태균 뭐 특검이라든가 따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은 그 개별특검법은 제2표결에 총력을 다한다가 네. 당면이잖아요. 네, 그 네. 다음에 그걸 이제 상설특검으로 하든지 요거는 이제 판단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아무튼 고민은 네. 있는 거죠. 예, 28일 이후에 이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규칙 개정안은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무슨 차를 보낼 거냐 요거는 네. 이제 향후에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근데 또 상설 특검 안을 이제 요구를 하더라도 특검을 추천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맞습니다. 할 수가 있죠. 임명 안 할 수 있는데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상설특검법에는 3일 이내 국회가 추천하면 3일이요? 3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돼 있기 때문에 아. 이건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법 위반이 지금까지 저희가 무슨 탄핵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네네.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명백한 법률 위반 사유를 갖고 와봐라고 네, 네. 저쪽이 얘기했는데 이건 안 하면 안 할 때마다 이건 명백한 명백하네요. 법률 위반 네. 사유가 그러네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네, 네, 네. 계속 쌓이기 때문에 탄핵 그런- 사유가 되는 그런 거죠. 효과가 그렇죠. 있는 거죠. 네. 네. 저쪽은 좀 긴장감이 있습니까? 그 상설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이? 상설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돼 있죠. 그래서 격앙. 사실은 아.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 네. 아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할 때 필리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걸 또 대비책 세우겠네요. 아, 근데 뭐 필리 들어와도 뭐 저희가 그렇죠. 예. 하루면 끝나잖아요. 네, 하루면 끝나죠. 오분 살라미 이상. 썰어내고 살라미. 그냥 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얇게 썰면 되죠. 얇게 딱. 그 별로 긴장도 안 해요. 네, 네, 사람들이. 예. 자, 그렇군요. 이번에 그 참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받은 너무 거. 심했어요. 네. 너무 심했고 그날이 저 박정훈 대령 생일이었어요.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생일이었고 생일날. 최고고요. 어머님이 한 번도 법정에 오신 적이 없는데 네. 그날은 생일이기도 하고 마지막 결심 공판이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네. 박정훈 대령 어머니 법정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너무 좀 슬프고 감동적이던데 이 박정훈 대령 어머님이 대전 현충원을 자주 찾아가신대요. 거기 찾아가서 네. 세수근 해병의 묘비를 그렇게 자주 닦아드린대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너의 억울함 풀어줄 거야. 그러시면서 그 묘비를 닦으신대요. 난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감동적인 이야기네. 네.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 어머님이 그 군에 있는 장군이나 이런 놈들보다 훨씬 낫다니까. 100배 낫다니까요. 예, 예. 이 위정자들보다 100배 나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걱정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자기 아들보다 이 자기 아들이 그러네. 그 일을 잘하기를 네. 최해병 억울한 걸 풀어주는 그 일을 잘하기를 기원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그 묘비를 닦는데. 아, 참.
야, 안중근 의사 어머님 생각.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너무 짜증나고 제가 네. 지금도 막 눈물이 좀 나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막 진짜 그날 힘들더라고요 너무. 이게 지금 12월 1월 달인가요? 1월 달에 1월 달로 네네. 정해졌죠. 지금 네. 1심 판결이. 네. 그러니까 아마 박정훈 대령의 그 올곧은 성격이 어머님한테 맞아요. 물려받았나 봐요. 훌륭하신 어머님 밑에서 네. 진짜 어렸을 박정훈 때부터 대령이. 항상 바른 일을 하라라고 가르치셨대요. 바른 일을 하라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뭐 무죄 받기를 이렇게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 네. 최수근 상병 극락왕생해라. 어. 최수근 상병 억울하면 다 풀려라. 내 아들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고 묘비를 닦는다. 최초에 이 박정훈 대령 막 이직들이 막 공격할 때 포항이잖아요. 지금 사시는 네, 데가 네. 어머님이랑 네. 정치 성향도 뭐 민주당 쪽이 아니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 친척이 네. 또 제가 이렇게 막 말하면 안 되는데 또 국민의힘에서 정치도 하세요. 아, 네. 그러세요. 박정훈 대령 친척이에요. 그 얘기 이 얘기 하면 안 돼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상식과 정의의 문제예요. 네. 우리도 네. 접근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그 박정훈 대령 사건과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군사법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군사법원이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법원도 요즘에 그렇게 참 우리를 맞아. 마음졸이게 하는데 네, 네, 어떻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막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네. 네. 근데 하나 좀 안전장치가 있는 게 뭐냐면 과거하고 달리 제가 군사법원법 개정했잖아요. 그 대표 발의하고 개정했는데 그때 하나 더 붙인 게 사망사건하고 성폭력 관련된 사건은 1심부터 아예 수사부터 바깥 수사기관이하고 네. 1심도 바깥에서 한다. 네. 그 외의 사건은 수사와 1심은 군에서 하더라도 항소심부터는 민간으로 민간. 온다. 맞아요. 예. 그건 제가 만들어놨어요. 네, 그랬더니 네. 군 판사들이 자기 재판이 민간 판사들한테 리뷰당하는 걸 되게 좀 무서워한대요. 그랬겠다. 그래서 약간 네, 신경을 네, 많이 네. 쓴대요. 그러니까 어. 약간 그런 안전장치는 하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죠. 네. 안심할 수 요즘도 군 판사들은 군 검사 이렇게 막 섞여가면서 막 합니까? 그런 건 아닌데요. 좀 그런 건 그렇죠. 아닌데 그래도 군의 지휘관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냥 계급장 네. 달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사실상 네. 군, 네. 군 간부라고 네, 군. 보실 필요가 있죠. 네. 판사라기보다는. 그 의원님 저기 후원회는 다 찼어요? 오늘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올려주시고 계신 거 아닌가? 네. 박지민 의원 후원회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신한은행이고 100-399152입니다. 신한은행 100-031-399-152. 연말까지 이제 후원금 채워야 하는데 10만 원 하면 세액공제죠? 10만 원까지. 10만 원까지는 뭐 다시 네.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예, 예. 야 많이 하셨네. 뒤에 봐. 청년기본법 제정, 스토킹처벌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야 많이 했어요. 아니, 선거, 많이 선거 하셨네. 연령도 떨어뜨렸고 뭐. 후원 후원금 홍보 웹자부 중에 제일- 텍스트 제일 그러니까 많아. 아니 그리고 제일 멋있게 잘 만드셨어요. 세종대왕인 줄 알았어. 한글을 저렇게 많이 써가지고. 아니 저 사진이 이제 조금 네. 이따 공개될 텐데 제가 광고를 하나 찍었어요. 아, 네네네. 그래요? 광고 모델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게. 네. 어. 저 팔을 좀- 걷고 계신 좀 더 거예요? 공개될 겁니다. 팔을 걷고 계신 한마디 거예요? 시키는- 언제 조금 이따 공개됩니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저게. 아, 지금요? 여러분들 저기 세종대왕이 한준호 의원처럼 생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네. 그 광고는 언제 공개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쪽 회사 회사에서. 회사가 정하겠죠. 그냥 상업 광고예요? 예? 상업 광고 아니 공익 광고? 상업적으로 그쪽은 장사 잘 돼야 될 거고요. 오. 저는 돈은 안 받고. 네. 아, 그렇구나. 예. 어떤 건지 기대가 되게 되네. 잘생긴 한준호도 광고는 못 찍었어요. 잘생기면 뭐해? 보고 있나 안지로. 네, 광고계의 왕자. 좋습니다.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유해진하고 차승원 느낌이 좀 나네. 요즘 유해진이 좀 더 인기가 있어. 야, 저 유해진 좋아요. 진짜. 저도 유해진 좋죠. 광빠입니다. 제가. 네, 네, 좋죠. 멋있지. 연기도 잘하고. 자, 오늘 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좀 이재은 위원장님 좀 소개해 주시죠. 산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읽기 약간 민망한데요, 저거. 그 위에도 읽어줘. 산타님은 자기 칭찬한 사람들만 읽으려고 그래. 김영식님, 네,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나희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인지도 말해야 되나요? 아니, 안 했대요. 아니고, 네, 네, 네. 헤어라인 산타님을 광고가. 읽어주세요. 산타님이 저 이재은 위원장 팬인데 이재명 대표님 무죄 선거 나오는 순간 이재은 위원장님 김건희 특검 1000만 서명 받다가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를
마포에서 들었는데 얼마나 무죄를 간절히 바랬나 느껴집니다. 일하실 때 똑 부러지면서 어르신들이나 사회적 약자들 위해서 일하시는데 마포에서 정치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재인 위원장님 텐션이 박진영 위원장님과 원장님과 케미가 엄청 좋아요. 박시영 대표님 살짝 미웠는데 요즘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이재인 위원장 띄워준다고 네. 그 얘기했대. 엄채윤님, 이재명 대표 무죄 기뻐서 스포츠 보내드립니다. 박시영 TV 구독하시고 시청해주세요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구독 안 하고 보신 분들 구독해 주시면 저희도 네, 좋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박시영 TV 할 때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골든에이. 골든에이님. 오늘 국민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간이 간당간당 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게요, 진짜 하셨습니다. 유러우님 늘 든든하게 후원해 주신 분인데 아직 박주민 의원님 후원 계좌 안 찼다니 이럴 수가 많이 쏘아주십시오. 예. 네. 그다음에 가을온이 시원하다님이 박주민 의원님 소액이지만 후원했어요. 와, 상설특검 응원합니다. 네. 자, 박주민 의원님 후원했다는 분들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젤코바님 소액이지만 후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효능감 짱이라고 하셨고요. 제이님 겨울인데 박주민 난 의원님 저게 들어와. 봉구스 밥 버거님. 박 의원님 진짜 젊어졌다. 크크크크. 이게 더 중요해 지금. 내가 60대 70대로 보였나? 그건 아니에요. 그렇진 아니에요. 않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밝은 모습 더 예를 들면 뭐랄까 약간 에너지가 넘친달까요? 네. 그런 게 또 자신감도 넘쳐 보이고. 김영란님, 박주민 의원님 헤어 리뉴얼 잘 되셨네요. 네. 헤어 리뉴얼. 6년 전하고 비슷해요. 네. 이게- 나오부님이 주민이 정치인 다 됐네. 아니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그런데 좀 됐어요. 좀 한 달 두 달 됐나 우리 네. 박진영 부원장님하고 그때 소주 먹는데 네. 옆에 테이블에 계신 분들이 네. 머리 제가 심었다 그러니까 머리만 심으면 안 돼. 보톡스도 맞아요. 제가 그거 다 영상으로 찍어서. 자 후원했다는 분들이 많이 오네요. 댓글 많이 달려 있고요. 자 네. 주민이 형 왜 이렇게 젊어졌어? 보톡스는 아직 안 맞았습니다. 네. 자, 그 상설 특검은 우리 박주민 의원이 제일 먼저 주장했고요. 맞아요. 네. 연구도 많이 해서 그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상설 특검 통과되시면요 상설 박주민 선생으로 불러주십시오. 네. 네. 아니 사실 박주민 의원이 제일 많이 또 공부하고 네. 또 네. 당의 굳은 일들 묵묵히 하는 분이에요. 뭐 당에 종사하는 분들 국회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은 많이 아는데 우리 시청자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 한마디 해주시죠. 네, 감사하고요. 12월 정도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네. 더 정리된 헤어라인으로. 네. 알았습니다. 연말에 가기 전에 네. 얼마나 헤어 상태가 좋아졌는지 한번 점검도 해보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방송은 최강신박인데 내일은 또 박지원 의원이 나오는 날인데 최강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은 개인적으로 방송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내일 두 분이 되게 케미를 한번 이게 확인하는. 좀 재밌겠다. 세잖아요. 두 분 다 세시죠? 네. 누가 이길지 그러니까. 한번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일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장님 한 말씀. 박진영 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저기 우리 무한박씨 종친. 와, 무한박지더라고요. 전국에 네, 7만 명밖에 안 되는데. 박진영 의원이 네, 우리 박주민 의원이 상설 특검으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네. 이 원장님 한 말씀.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뭐 저 칭칭 릴레이. 아무것도 빠지는 게 없지만 머리도 안 빠져 이제. 모자란 의원님으로 다시 오셨기 때문에 모자란 의원님, 네 제가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지 아시죠? 모자란, 아니, 모처럼 그 모가 자란. 모자란, 네 모자란 의원님, 네. 근데 모처럼 우리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네.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짓눌려 있다. 일에 아, 일중도. 진짜? 아니 막- 오늘 사실은 판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쁘죠. 너무 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탁 되니까 너무 네. 좋아. 오늘 기분이. 네. 예. 자, 저희는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